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올해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전자권 전환 연기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전자권 전환 문제가 논쟁의 핵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보고에서 지난주에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전자권 전환 조건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본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60년도 더욱 강력한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자권 전환 조건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입장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우선 여당은 전자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국방 업무는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전자권 협상은 연기한 것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전자권 전환 조건의 합의가 사실상 전자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사 주권을 보류한 근본 전자권 제재 연기하기는 우리 군 수뇌부에 영원히 없는 합의였다고 평가합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우리 군은 전자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전자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가 안보라고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을 지난 7년 동안 우리 군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방위원들은 이외에도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와 군기강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국방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특공무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특전 대원 육성을 위해 도입된 대회인데요. 품새와 1:1 자유겨루기 등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글러브를 낀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양팔을 빠르게 내뻗습니다. 상대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로 차 넘어뜨리고 기회다 싶으면 거침없이 달려들어 펀치를 날립니다. 팔각형 링 안에서 이루어지는 1:1 겨루기는 K1이나 UFC 격투대회를 방불케 합니다. 동료들의 응원에 대원들은 자존심 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특전사 간부만큼 특전병도 강인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군 대원들도 치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엔 헤드기어, 두 손엔 글러브를 끼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새별 경연은 맨손과 단검, 쌍절봉 등 3가지로 나뉘어 펼쳐졌습니다. 힘껏 찌르고 좌우 상하로 휘두르며 두 주먹과 단검에 기를 불어넣습니다. 정신을 모아 한순간에 내지르는 기합 소리는 남녀 대원할 것 없이 우렁찹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대테러 임무 수행에 적합한 특공무술을 지난 1978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팔과 다리, 머리 등 온몸을 비롯해 손수건이나 만년필, 볼펜 등 실생활 물건들을 무기로 사용해 방어와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태권도와는 무도의 성격, 자기 수련을 하는 부분이지만 특공무술은 공격적인, 그다음에 자기 방어 또는 공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전사 및 특공무술협회에서 특공무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특공무술 사령관배 특공무술 경연대회가 더 발전해가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에는 초중고등부와 일반인들도 1:1 겨루기와 품새 경연 등에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특공무술도 배워보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고 이제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특공무술 경연대회. 부대는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대원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앤드류 더글라스 폴포드 영국 공군참모총장이 27일 계룡대 공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영국 공군참모총장의 방문은 한국과 영국 공군의 우호 증진과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폴포드 총장은 계룡대 환영 의장 행사에 참석한 다음 정경두 공군참모차장과 환담을 나누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일정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 공군 20전투비행단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부산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11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본부가 2011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작품전시회가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던 기존의 진중창작품 공모전에서 참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미술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육군 53사단장 주관으로 개최된 개막식은 부산 지역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장을 비롯한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해 육군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서울 전시회에 이어서 부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전시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부산 전시회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호국과 안보를 주제로 공모한 회화, 서예, 사진 등 6개 분야 1,7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레바논에서 UN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23일 레바논 보안군 10명에 대한 태권도 승단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지 코카리안 등 레바논 보안군 10명은 2013년부터 동명부대가 운영하는 태권도 교실에서 매주 2회 품새와 겨루기 등 태권도를 수련했습니다. 이들은 8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태권도 승단 심사에 전원 합격해 태권도 유단자로 대한민국 국기원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اسمي ملازم جورج كوشكاريان. التايكوندو هو فن قتالي بنستعمل فيه الإيدين والإجرام بنفس الوقت ونحن كلنا نتمنى نستمر بممارسة هذه اللعبة. 이날 승단 행사를 주관한 동명부대 함남규 대령은 레바논 보안군이 태권도를 통해 더욱 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명부대는 지난 7년간 태권도 교실을 통해 1,500여 명에게 태권도를 전수했으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기리에 방영됐던 국방뉴스 훈련병의 품격이 해군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24일 종영됐습니다. 5개월간 육해 공군을 돌며 훈련병들이 대한민국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까지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리얼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누리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양희룡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일 국방뉴스는 특별기획으로 훈련병의 품격 육군편을 처음 방송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을 사전 취재하면서부터 시작된 훈련병의 품격은 육군과 해군, 공군을 돌며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육해공군 신병훈련을 한 테마 아래 시리즈로 제작 방송하기는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훈련병의 품격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훈련소에서 정예 신병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리얼 다큐 형식을 빌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방 극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방송 횟수는 총 80회, 군과 민을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는 안방에서 아들의 훈련 모습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군에 대한 믿음을 더욱 심어줬습니다.
네, 국방 TV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재방송을 봤거든요. 재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을 병영 생활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훈련병의 품격에 대한 인기는 온라인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국방홍보원 SNS를 통한 다시 보기 전체 조회 건수는 6회 공군을 합쳐 150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편의 경우 화면 속 훈련병들의 사진과 영상 편지를 재구성해 제공함으로써 많은 격려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늘 보고 또 거기에 이제 뭐 댓글도 또 격려글도 올리고 이렇게 늘 했습니다. 많이 걱정했던 거를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안심하고. 6회 공군 훈련병들의 생생한 훈련 현장을 매일 실시간 리얼 다큐로 제작해 시청자와 누리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 훈련병의 품격. 국방TV는 앞으로도 군과 민을 잇는 가교로서 이 같은 생생한 병영의 모습을 더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94주년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대첩 기념행사와 안중근 의사의거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펼친 대표적인 항일 무장 독립운동인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대첩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7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4주년 기념행사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 청장은 기념사에서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대첩은 독립전쟁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전투로서 대한독립군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행사 후에는 청산리, 봉오동, 대전자령 대첩과 항일 독립운동의 의의를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05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저격해 사살한 항일 독립운동가로 그의 독립정신은 군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완근 차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분단의 아픈 역사가 남아 동양평화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안 의사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방홍보원 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기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흘리는 땀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다면 저희들 이런 봉사활동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방홍보원 20여 명의 직원들은 이날 연탄 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4가구에 모두 1,200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노인들 이렇게 도와줘서 따뜻하게 잠자고 얼마나 좋냐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한편 국방홍보원은 광암과 강남 고속터미널 일대 전광판을 통해 국방홍보원을 소개하는 광고를 27일부터 LED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국방TV, 국방FM, 국방일보 콘텐츠를 소개하는 2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1일 100회 방송됩니다. 1920년 독립군 최초의 승전보를 알린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순국 71주기를 맞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추모식에는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문태선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 등 보훈단체 임원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심철기 교수와 김사몽 전 독립기념관장 등 연구위원들은 홍범도 장군의 의병투쟁과 청산리 전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심철기 박사는 학술회의에서 홍범도 장군은 자체 무기 제작과 군자금 모금 활동을 통해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은 50이 넘은 나이에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청산리 대첩까지 승리로 이끈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심 인물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황진아 의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 김재창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제1회 창조국방 대토론회가 29일 오전 9시 국방컨벤션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창조국방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창조국방을 통한 국방개혁에 대해 논의하며 사전 등록 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수품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룡대 계룡체육관에서 열리며 물자와 장비 등 55개 품목이 전시됩니다. 이번 품평회는 군수품과 상용품의 비교 평가를 통해 군수품의 품질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해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조선학회와 공동으로 함정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리며 3가지 주제인 함정설계 건조기술 분야, 함정 스텔스 및 생존성 분야, 그리고 함정 탑재 체계 및 장비 분야로 모두 41개 논문이 발표됩니다. 육군 39사단이 창원 문성대학 국방물자과와 특수장비과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39사단 역사관을 관람하고 나라사랑 교육과 부대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창원 문성대학은 2001년 육군과 협약을 맺고 특수장비과와 국방물자과를 개설해 군수 분야 전문직 부사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국방뉴스 기획 코너 훈련병의 품격이 해군편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5개월 동안 육해 공군의 모든 신병 훈련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제작진 역시 훈련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기획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